네, 기업의 심도 있는 해부 시간입니다. 이 명품 리서치 하우스에서 또 시간을 내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기회를 또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에서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PT 매일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운용사들한테 이제 바이사이드한테 팔아야 되니까. 네. 네,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올해 연중 좀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다들 좀 이제 수익률이 좀 좋지 않고 이제 이걸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 만회할까 다들 그 고민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연말에 그래서 자금 집행을 좀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나요? 일단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리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 좀 그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투자할 것인가 그 띠이 좀 많이 갈리는 그런 장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다들 새로운 뉴스 그리고 모멘텀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장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펀더멘탈리스트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많이 힘든 좀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좀 뽑아봤잖아요. 사실 비메모리와 이제 메모리 이야기인데 비메모리 이야기입니다. 비메모리 이미 좋지만 더 좋다라는 타이틀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많으시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기존에 이제 이 비메모리라는 거는 국내에서 많이 주목받던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D램과 낸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좀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D램과 낸드, 메모리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540조 시장 중에서 전체 65%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쪽을 많이 집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등등등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도 비메모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앞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고 이 사이클에서 이제 뭐 대형주 플레이도 좋지만 이제 이쪽에서 새롭게 부각받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부각받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는지 단기 실적은 어떤지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많은 상태인데 국내 이쪽 시장이 성숙해 있지 않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사이클이 확실하다고 하면 아주 일부 종목만 수혜를 세게 볼 수 있는 장이 올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주가는 좀 재미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중장기 사이클이 명확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국내 이쪽 서플라이 체인들의 주가가 올해 좋았습니다. 올해 네. 한 6월,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나머지 9월, 10월, 11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중장기 전망이 깨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좀 슬로우한 조정 구간이 있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슬로우한 구간은 매수 기회를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니 좀 화면에 간단하게 그 한동희 연구원 말씀드리는데. 얘기하시는 동안 자료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밑에 보고 계시니까. 아 그렇구나. 자, 뭐 비메모리와 메모리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논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는 메모리 쪽에 많이 집중했는데 이 연산 처리 장치 보통 CPU라고 하는 게 네. 비메모리 대표적이잖아요. 네. PC에 쓰였던 인텔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 약간 후발성이 있긴 합니다만 속도를 지금 많이 내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이제 알파고라는 것이 등장하고 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IoT 뭐 자율주행 다 이제 비메모리 이 설계형 반도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쓸 텐데 그동안 이제 소규모의 팹리스 업체들, 공장이 없는 그냥 주문형 반도체 업체들만 있다가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면은 그 라인에 앞서 말씀하신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 뭐 서플라이 체인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많이 도드라질 텐데 국내 비메모리 테스트 밸류 체인 구성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는 테스트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하우스 팹이 있겠고요. 근데 네. 그 외에 이제 외주 물량들을 테스나, 네페스, LB 세미콘
그리고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좀 물량을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비메모리의 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메모리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면서 비메모리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지는 않군요. 좀 사실 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소화를 좀 시킬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외주를 줘서 뭐를 할 건지 이게 상당히 산업에서는 큰 퀘스천 마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외주업, 비메모리 테스트 외주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테스트를 대신해주는 업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비를 먼저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장비를 들여놓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평가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먼저 집행이 돼야 되고요. 자본이 또 많이 들어가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매출은 바로 올라오진 않지만 상각 비용, 인건 비용, 전기세들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가 되게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비가 높아서 초반에 물량이 없으면 이게 돈을 벌기 좀 쉽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말 그대로 고정비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 있지 변동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은 많지 않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되게 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 레버리지.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률이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네. 또 하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업체에서 웨이퍼나 칩을 받아와서 테스트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재고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재고평가손이나 이런 등등등 영업이익단의 일회성으로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도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이 업사이클이고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음으로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네. 중장기 어닝 사이클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은 굶을 때는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여튼 상당히 궁핍할 수 있지만 네.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때는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이익이 엄청나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외주 비메모리 테스터 업체들 중에서 뭐 상당히 성장 포인트를 앞서 찾는다고는 했는데 어디에 또 하나의 주안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화라인에서 물량을 소화를 하고 네. 나머지 물량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인하우스에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물량들을 외주화시켰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업체들이 부침이 좀 심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국내에서 비메모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저희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네, 이미지 그리고, 센서. 네, 그리고 CIS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에 전력을 제어해주는 전력 제어 칩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배터리 소모량하고도 맞습니다. 네. 밀접하고 과거에 이제 배터리 폭발 사고하고도 밀접할 네. 텐데. 근데 아직 좀 고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가 세트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아이템이 지금 스마트폰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지금 미미한 상태인데 지금 이쪽에만 국한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전방 시장이 같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한 대당 카메라 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한 개에 1대1로 대응해야 되는 아이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력 관리 칩도 마찬가지로 점점 스마트폰이 고기능화되면서 특히 이제 5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네.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대당 필요한 수량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의 큐로스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큐로스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전방을 가진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쪽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혜를 세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센서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그 비메모리에서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앞서 이제 이미지 센서도 하지만 모션 센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행동에 따른 거. 그다음에 이 카메라의 뭐 강광, 뭐 이 빛을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다 취합해 보면 저의 상상력으로는 자율주행을 갔을 때
지금 보면 낮에는 사실 빛이 많고 그러니까 좀 파악하기가 쉬운데 야간 주행할 때 이 물체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빛의 이런 뭐 이런 거지 그걸 분석해갖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 이 비메모리. 네. 예, 그게 조금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 혼자 이제 상상을 했더니. 자, 그러면 이 테스트 업체 중에는 테스나가 좀 유망을 많이 하는데, 테스나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최대 주주 변경과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어요. 먼저 최대 주주 변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테스나에 대해서. 네, 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일단은 그날 공시가 좀 여러 가지 나오면서 네. 좀 시장에 노이즈가 많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테스나가 이미 지금 올해만 캐시아웃 기준으로 투자를 7,8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테스나의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000억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딜들을 진행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자금 조달을 할 때는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나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게 지금 시총 2,800억 중에 1,000억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희석률이 25% 정도 됩니다. 주주가치 희석률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 초반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도 들지만 본인의 지분율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경영권 부담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 희석 없이 회사가 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런 딜을 진행을 했고요. 이 딜을 좀 요약해드리면 그 PEF에서 1,000억을 조달을 합니다. 네. CPS 500억, BW 500억을 조달을 하는데 그 조달하는 금액은 테스나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및 특관인들이 지분 매각한 1,027억 그 금액 중에 이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그 펀드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다시 펀드에 재출자함으로써 이제 후순위 출자자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선순위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손해를 보고서라도 후순위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라는 측면에서 이 주가가 나중에 잘 되지 않으면 이제 투자한 금액 자체를 이제 다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이런 딜을 진행했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중장기 본인들의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되게 높게 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영권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 고객사나 다른 고객사와의 관계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미 최근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지금 2분기 대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자금 조달 1,000억을 조달을 하게 되면 뭐에 쓰려고 1,000억을 할까요? 예, 이 투자는 지금 그동안 투자해왔던 CIS, 이미지 센서랑 그리고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RF 통신칩에 투자를 지금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2,000억이 이제 공시상으로는 11월 29일 날 납입이 됩니다. 11월 29일. 네, 11월 29일 납입이 되면 네. 이제 이 자금을 기반으로 내년 내 후년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이클에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하면 이 물량들을 타 업체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한 시기에 되게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이미지 센서나 RF 통신칩 둘 다 업사이클에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자의 집행은 중장기 성장에 대한 확실성을 좀 높이는 저는 그런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이 한동희 연구원은 원래 TV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걸 지금 여쭤봤고요. 자, 테스나의 그 자금 조달 배경은 단순 주주가치 희석이 아니라 업사이드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적은 좀 어떨까요, 테스나가? 네, 실적은 지금 이미 작년에 이미지 센서 첫 외주를 시작하고부터 지금 매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성장 배경에는 올해 초에도 투자 공시가 나왔지만 장비가 입고가 되고 그 장비가 점진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부터 신규 매출이 저 발생을 막대 하고 그래프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미 올해도 좀 성장을 세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투자했던 장비들이 연중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는 옹기 반영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투자 공시한 것도 내년에 장비가 들어오게 되고 천억도 네. 내년에 자금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내후년까지의 성장 그런 모습은 거의 좀 가능성 높다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들어봤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또 있군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본의 안 보내드리기 또 아쉬우니까 하나만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업이죠? 예, 도이치모터스 좀 도이치모터스.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가상으로는 올해 초부터 중순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주가 올랐다가 탄력성이 좋았네요. 다시 지금 주가가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러네요. 다만 그 사이에 회사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전혀 없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 올해 BMW 리콜? 네, 그 이슈도 좀 있었지만은 내년에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 이 중고차 매매 복합 담지에 대한 그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모멘텀이 됐던 종목인데 이게 수원 쪽인가요? 네. 지역이 어디? 예,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 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알려지고부터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 올해 내내 지금 같은 내용 이후로는 지금 바뀌게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 부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인데 음. 일단 올해 연간으로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900억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고 900억 있는데 이요? 예. 지금 시가총액은 2,200억. 네, 2,2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요.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이 900억 중후반의 영업이익 중에 600억 정도는 지금 수원에 짓고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대한 분양 수익입니다. 아, 네. 이게 내년 1분기를 마지막으로 인식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은 꺾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에 연간으로 영업이 꺾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왜 하반기에 사야 하는가라는 네.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던 게 사실인데 그렇죠. 다시 지금 주가가 원래 주가에서 내려온 상태에서는 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미 어닝이 내년에 꺾이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1분기 말 2분기부터 운영이 시작될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BMW 신차 판매만 좀 국한되어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죠. 이제부터는 중고차 판매가 되면서 할부 채권과 그리고 AS, 성능 인증 등등등 이제 이 오토월드라는 단지를 캡티브로 도이치모터스의 본업과 밑에 있는 연결 자회사들이 지속 가능한 이제 어닝의 레벨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레벨업되고 있는 지금 초입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은 신차 판매 시장과 달리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이 오토월드라는 중고차 단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꾸준한 어닝 창출이 가능하고 전 이게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뉴스플로우도 검색해 보시면 회사에서도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총은 저렴하고 이제 매년 영업이익 5, 600억, 700억씩 낼 수 있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회사의 밸류는 지금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슬로우할 때가 되게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힌트를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레포트에도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한동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주시면은 아마 그 리포트들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또 이 포르쉐도 아마 병행 수입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총 3개 매장이 오픈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쪽은 워낙 지금 핫한 차종이다 보니까 네. 수익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점진적으로 오픈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 다변화도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워낙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또 도움을 주셨네요.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오늘 테슬라라는 빈메모리 테스트 기업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2개 기업을 아주 자세하게 분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